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하찮은 사실이며 수치로는 무의미하다. 세계적인 기후학자인 미국 MIT 공대 리처드 린젠 교수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류가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위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는 정말 사실인 걸까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4차 보고서를 보시면 기온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IPCC는 4차 보고서에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는 2035년 혹은 더 일찍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35년이라는 해빙 시점은 러시아의 한 연구 논문이 제기한 2350년의 숫자를 뒤바꿔 쓴 것이라고 밝혀졌고 IPCC는 2010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연구의 중요 수단은 컴퓨터 기후 모델입니다.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 역시 기후 모델로 추측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후 모델은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존 시온 박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미 항공우주국에서 기상 분야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지구온난화가 과학적이지 못하며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시온 박사뿐만 아니라 31,497명의 미국 과학자들도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북극곰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1973년 북극곰 보호조약이 체결돼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등 북극을 둘러싼 5개국에서 사냥이 금지됐습니다. 또한 일부 기후학자들은 12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8도씨 높았지만 북극곰은 멸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로 가뭄, 산불, 대형 태풍 등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은 이를 거짓말이라 주장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의 기공이 오랫동안 열려있을 필요가 없어 수분 증발을 줄이고 토양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킨다는데요. 토양이 수분을 더욱 많이 함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에 불과했던 산업혁명 이전보다 이후 식물 성장이 8% 이상 늘었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2021년 5월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향후 30년간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30년 이상 늙은 나무들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나 2014년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는 나무 크기에 따라 탄소 흡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 산림청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미국 환경운동가이자 타임지가 2008년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첼렌버거는 최근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이산화탄소는 식물 생장과 식량 생산을 촉진하는 선물이며 기후로 인한 지구 종말은 과거 지구 환경을 몰랐던 무지의 산물이자 현대 과학의 역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40억 년 지구 역사로 보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이하이고 다소 추운 간빙기에 해당한다는데요. 지구 빙하기와 간빙기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태양과 지구 각도, 태양 활동에 따라 반복되며 그때마다 온도도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 회의론자들도 소중한 자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아껴 써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기후재앙의 주범으로 몰아 공포심을 조장하고 화석연료는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후물리학자인 프레드 싱거는 오늘날 지구의 동력 소비는 1년에 12조 와트에 달하고 화석연료가 그중 85%를 충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여 충당하려면 엄청난 양의 산림 녹지가 파괴되어야 한다는데요. 즉 1년간 시간당 10조 와트를 생물연료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1,500만 평방미터의 땅이 야생지대에서 작물 재배지로 개조되어야 하고 태양열로 생산하려면 22만 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따른 부지와 전송선과 전송도로의 유지를 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을 하려면 60만 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녹색 동력에 소요되는 부지를 감당하려면 남미의 평지 지대에 맞먹는 2200만 제곱킬로미터의 녹지가 정리되어야 하고 중국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의 평야지대와 인도의 300만 제곱킬로미터의 평지지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기온은 계속 변해왔지만 인간의 영향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한 예로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인간이 배출하는 건 약 3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활동, 지구의 궤도와 기울기, 해류 등 거대한 자연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인간 활동에 영향만 부각하는 건 과장입니다. 미국 이산화탄소 연맹 회장 그레고리 라이트스톤은 그가 쓴 불편한 사실에서 지구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그리고 미량기체, 아르곤 등 1%로 채워져 있는데 이산화탄소 비중은 이 미량기체 중 0.04%에 불과하다며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체는 수증기가 90%이고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거짓이든 사실이든 환경 보전은 명백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환경은 원래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둘러싼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무의자연 사상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게 됨을 경고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를 믿지 않더라도 인류가 원인이라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나온다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누리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거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에포크 픽이었습니다.